안녕하세요. 한보랑입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혹은 별일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 수명이 줄어든다느니 복이 달아난다느니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지만 사실 건강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 몸이 이완이 되면서 긴장도 풀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고 해요. 자, 이렇게 안 좋은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면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좋은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출발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1시간 꽉 채워서 다양한 정보들 풍성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어떤 궁금증이든 편하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관 챔피언님 태백 이재필쌤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반올림 100%님 오늘 장에 좀 놓친 종목이 있으셔서 좀 아쉬워하시는 댓글들 남겨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지금 채팅창에 출석 체크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따 새벽 4시에 축구 경기 보려고 벌써부터 잠드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축구를 보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투자의 신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2월의 둘째 주죠, 벌써. 예. 오늘 장 월요일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시장에서 21평선 붕괴시키고 뭐 그런데도 아직은 그냥 지켜볼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다음날 바로 좀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지난주보다는 이 차트 모양은 조금 못해졌습니다. 차트 모양은 좀 못해졌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이 조금 되게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특히 금요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좀 되게 조금 좀 뭐랄까 힘이 없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도 마찬가지 중화권 증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한 8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선물 8포인트는 그렇게 뭐 쉽게 빠지거나 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닌데 금요일 날 그렇게 강하게 빠졌습니다. 뭐 이게 외국인들 현물 선물 동시에 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좀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샀습니다. 근데 현물 시장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자, 우리 거래 대금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한 7조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일, 금요일 뭐 이럴 때 장 빠질 때 이럴 때도 7조, 8조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자, 이게 거래 대금이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이렇게 많이 매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워낙 취약한 그런 상태라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주는 거는 그 전에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는데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조금 불확실성들이 좀 있죠, 앞으로. 뭐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약간의 뭐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불확실성이 될 거고요. 만기 관련해 갖고는 이따가 뭐 저 끝날 때쯤에 저 미니 강의를 하죠. 그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상태는 지금 뭐 매도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매수세가 좀 취약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뭐 장 정리를 하면 지금 최근 시장이 22평선을 가운데다 놓고 좀 이렇게 계속 뭐 줄다리기를 하는 뭐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이 22평선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우상향하는 각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무뎌졌고요. 이게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게 뭐 좀 강하게 올라와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지금 현 수준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 22평선은 좀 이렇게 아래로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도 밑에에도 조금 받치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큰 거는 다음 주에 있을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전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뭐 많이 빠졌다 싶으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일 거고요. 또 좀 올라가면 좀 이렇게 빼놓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테니까 뭐 그때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오셨고요. 기린님도 반갑습니다. 심심한 어피치님도 잘 오셨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고요. 시장에서도 악재인 줄 알았는데 호재로 반응을 하거나 오늘은 호재였는데 내일은 악재로 돌아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고 나는 그렇다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그 해결책 전해드릴 테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내일장을 준비 탄탄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살자님과 작은소나무님 출석 체크하시고요. 상상님과 또 살려님까지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채팅창에 미니토마토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미니토마토랑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종목 빠르게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살펴볼게요. 오늘 기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83,0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급등했는데 내일 안 빠지고 매수가까지 올라오겠죠? 라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호텔신라가 최근에 좋았고 특히나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5% 넘게 뛰어오르면서 드디어 다시 한번 8만 원 선을 찍었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거든요. 매수가까지. 그렇죠. 가능성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가끔 이렇게 뵈면요. 원금에 지나치게 좀 많이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어떤 AR 종목에서 실패를 해도 뭐 조금 뭐 손해를 보더라도 B라는 종목,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하면 그거나 똑같습니다. 얘는 뭐 내가 만약에 좀 물렸던 종목들 거기서 본전을 찾고 나오면 뭐 그 돈에다 금칠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집착을 하는 그런 건 좋진 않은데요. 일단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시진핑 주석도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은 좀 치명률도 덜하고 그러니까 뭐 조금 방역 완화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 방역 완화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얘기한 자리가 그 EU 집행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을 방문을 했었고, 근데 그 EU 집행위원장이 거기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 논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중국은 EU 쪽하고는 좀 많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죠. 미국하고 완전히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자, 거기다 대고 뭐 그냥 딱 잘라 거절은 못 할 거고, 그래서 뭐 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그 방역에 대해서 좀 대규모로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국의 정보 매체 쪽에서 좀 분석하기를 이 중국이 코로나를 전면 해제했을 경우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거 그 백신인데 그건 물백신이라 그래요. 뭐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을 경우에 아무리 치명률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뭐 영국 쪽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사망자가 210만 명이 나올 것이다라는 뭐 그런 자료가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블룸버그 쪽에서 분석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면 방역을 다 풀었을 경우에 다른 나라들처럼요. 그럴 경우에는 감염자가 3억 6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62만 명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그런 뭐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울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이 중국의 현재 방역 시스템 같은 경우로는 감당 자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역을 안 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중국 공산당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정 안 되면 힘으로 아마 찍어 누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이렇게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시진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완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이런 것들도 일단 뭐 지금 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으니까 굳이 뭐 지금 상태에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좀 언제든지 좀 고점 라인은 좀 올라가다 보면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원하시는 가격이 83,000원이신데요. 일단 뭐 그 정도는 뭐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이 수급창을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들도 좀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이들이 좀 힘을 보태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 수급에서 조금 보게 되면 이 메릴린치라는 증권회사의 외국계 증권회사의 수급이 있죠.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단타를 치는 뭐 그런 증권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메릴린치가 한 9만 6천 주 정도를 매수를 했으니까 뭐 상당 부분 전체 거래량이 108만 주인데 9만 6천 주를 거래를 했다라면 상당 부분 많이 매수를 한 겁니다. 이 메릴린치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바로 좀 매물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에 올라오게 되면 거기는 보시게 되면 제가 파란 선으로 이렇게 하나 좀 줄을 이렇게 그어 놨는데요. 자, 현재 뭐 전고점 이 가격대는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선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저항선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그 가격대 83,000원대 정도, 그 가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희망을 갖고 보유해 보시고요. 내일 정도에 만약에 뭐 빠르면 내일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거래량이나 외국인들 매수, 기관 매수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한번 다시 돌파 시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으니까 일단 요번에 83,000원을 되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83,000원까지 좀 올라온다라면 그때는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83,000원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시장에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호텔 신라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호텔 신라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시각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슬슬 이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물살을 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장에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궁금해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종목도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올림 100%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고요. 디오입니다. 임플란트 회사인데 중국 리오프닝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지 기업 실적도 궁금합니다.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해서 라는 이야기 나눠주셨거든요. 한번 디오 일단 주가의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오늘 19,2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가는 거의 지금 바닥 구간에 다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5만 원대에서 지금 2만 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 최근에는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 흐름인가 싶긴 한데, 사실 오늘같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때도 디오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한 종목이긴 한데요.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디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저도 상당히 좀 좋아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이 나게 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요게 그냥 임플란트가 아니라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도입한 그런 기업이었어요. 뭐냐 하면 이 뭐 3D로 구강 내부 사진들 뭐 이런 것들 다 스캔해서 이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 뭐 그런 자리도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를 해서 가장 좀 큰 게 뭐 저 의사 선생님들, 경험이 좀 적으신 의사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도 뭐 베테랑 의사 선생님들처럼 뭐 좀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쉽게 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디오 나비라 그랬었는데요. 자, 지금 이쪽에서 디오 쪽에서 한번 좀 이렇게 많이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좀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디오 나비가 아주 크게 뭐 그런 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보면 처음에 뭔가를 딱 했을 때 그럴 때가 뭐 주가 상승률도 가장 크고 그때가 가장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잘못해서 뒷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디오 같은 경우도 그때 2016년도에 64,4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만 원이 채 안 되니까 그때보다 세 토막이 낮다라는 얘기죠. 자, 이 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금 사연도 조금 있었는데요. 뭐 저기 어디에 매각을 한다 그랬다가 또 안 됐다가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관심이 없어서 아예 쳐다보지를 않았었는데요. 자, 우리 지금 한번 매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디오가 지금 현재 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348억 정도 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3분기까지 한 75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네요. 자, 그러면 작년보다 이게 실적이 좋아지기는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같은 임플란트 업체들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볼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횡령사고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지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433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전부 다 뭐 512억, 564억, 565억이니까 이것만 해도 1,500억이 넘어간 그런 숫자죠. 작년보다 실적이 벌써 훨씬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 저런 것들 다른 거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이렇게 많이 나눠진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그렇게 좀 나오진 않는데,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쪽은 잘 되는데 디오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실적 부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런 대표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임플란트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면요. 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의학이 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죠.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1971년생까지 그 전에 뭐 한 십몇 년간을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분들만 하더라도 뭐 천몇백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저도 임플란트를 좀 했습니다만 임플란트를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돼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해서 성장성은 있어요. 업황 자체는 성장성도 있고 뭐 강한 모멘텀도 보유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디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매수를 하시려면 디오보다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요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디오의 매수 문의에 대한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조금은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자세한 내용들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올려주세요. 또 이따 새벽에 있을 축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도 응원하는 마음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잘살자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백화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73,000원, 비중은 15%. 제필영화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면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아, 현대백화점 얼마 전에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오늘도 이 리오프닝에 대한 흐름을 좀 같이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흐름 잘 이어오면서 오늘 61,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님 73,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요. 네. 자, 뭐 매수하신 가격대는 그렇게 크게 조금 무리한 그런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매수를 한번 찔러볼 만한 자리, 그런 자리에선 찔러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올해 1월 달에 뭐 저 한 6만 원대 찍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도 뭐 7만 한 2천 원대 근처, 7만 1,000원, 7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를 찍었습니다. 여기가 저가가 7만 1,000원이네요. 자, 그리고 매수를 했다라면 뭐 어느 정도 저점 근처에서 매수하시려는 그런 노력은 잘 하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죠. 자, 어떤 매매를 하실 때, 매수를 하실 때 주식을 이렇게 그 전 저점이나 아니면 뭐 저 밑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손절 라인으로 좀 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10명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겁니다.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사는 바보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상에서는 물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매수를 했던 종목도 이게 많이 물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손절가는 반드시 정해 놓으셔야죠. 자, 여기서 만약에 그 뭐 손절가를 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아무리 밑에 가격을 잡았어도 여기 저점, 그러니까 한 68,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는 조금 끊고 뭐 다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52,000원대까지 좀 참으셨네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이 현대백화점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는 뭐 단기간에 좀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 요런 것들이 만약에 강한 탄력을 받고 올라오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경기가 되게 좀 호황일 때, 좋아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소비 심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주가도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지금 경제 성장률 2%가 채 안 되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등이 나와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 여기 122평선에 좀 걸려 있죠.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요거를 단기적으로 좀 뚫는다고 하더라도 이 평선이 강하게 아래로 내려꽂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주가를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67,000원대, 68,000원대 근처 그 정도에서는 여기서 또 한참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올라올 때 주식을 다 좀 정리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높게 매수하신 가격대 73,000원 근처까지는 당분간은 경기가 좀 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단기적인 그런 관점이다라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 지금 1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6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1,400원 정도니까 거의 그 근처까지 다 왔다라고 봐야죠. 자, 여기서 조금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준다라면 67,000원대 정도, 그 정도에 또 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추가로 반등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122평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가 좀 매도짜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73,000원에 매수하셔갖고 아직까지 들고 계시면서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 보면 손절은 잘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손절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자님만 되게 힘들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이 내년 하반기가 될지 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후년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조금 빠른 그런 부분들을 원하신다라면 지금 이 122평선 윗자리 이 자리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62,000원 위로 이렇게 좀 올라가면 그때 좀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시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국면에서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확인을 해드렸고, 따라서 반등 정도에서 대응을 하는 전략도 체크해 드립니다. 62,000원 이상에서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잘 현명하게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어가고요. 달달하나님 오셨네요. 또 준호님께서는 날도 춥고 종목이나 건져야 할 텐데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아싸님, 최영희영희님, 구리구리 너구리님, 은혜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저희 전화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신가요? 경동나비엔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6,000원에 10%예요. 알겠습니다. 언제 잡으셨어요? 오늘 딱 종가가 그 근처인데. 며칠, 한 2, 3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잡으셨고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3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게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잡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은 이제 전문가님께 맡기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매수하실 때 올해 실적 부분들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 그 작년도 매출, 예. 영업이익, 부채 비율, 예. 뭐 이런 거 밑에 뭐 TMR인가 뭐 그런 거 예, 다 예. 봐가면서 했거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올해 거를 좀 이렇게 분기별로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예, 작년보다는 뭐 실적이 조금 못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 작년에는 한 64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거든요. 근데 네네. 그 전에는 671억 정도를 벌었어요. 자, 근데 네. 이게 매출은 이렇게 많이 좀 늘었는데 이 네. 영업이익은 작년이 재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줄었다는 예. 얘기는 뭐 어디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영업 비용 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상태가 매출액 기준으로는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좀 육박하거나 뭐 그 정도 수준 정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렇게 탄력 있는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뭐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근데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네. 자,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워낙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네. 보시게 되면 저 9월 달에 뭐 한 4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3만 3천 원대까지 그냥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고 네. 난 다음에 그냥 옆으로 쭉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약간은 고개를 드는 모습이에요. 그 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살짝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또 살짝 매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뭐 실적 부분들이 작년도 좋고 올해는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 실적 믿고 쭉 좀 들고 갈 수 있는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네.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예. 반등이 조금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 122평선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좀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122평선이 있는 자리는 한 37,6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좀 멀지 않은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가격대에서 또 공교롭게 일단 뭐 6월 달에서부터 9월 달까지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많이 횡보를 했어요. 기고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석 달 넘게 이렇게 기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잡았다가 여기 올라갔을 때 이때 못 파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또 이때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주가가 좀 올라오면 팔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7,000원대 이상에서는 조금 저항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예. 아래쪽은 이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게 가격대가 한 33,000원을 10월 5일 날 저점으로 찍었던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33,000원은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뭐 우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한 단계 빠지고 또 횡보하다가 한 단계 빠지고 그러다가 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이걸 붕괴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기다가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밀리니까 조금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 33,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만약에 붕괴를 시키게 되면 뭐 또다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요 정도 보고 대응하시고요. 자, 뭐, 조금 위쪽으로도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가 않는 그런 종목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37,000원 정도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진단 잘 고맙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수익 꼭 감사합니다. 챙기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동 나비엔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필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모두 다 털어내고 가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 계속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최영희님께서 올려주신 신화인터텍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5,800원이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는데 오래 들고 있었어요. 어제는 급등, 오늘은 급락 너무 힘듭니다. 진단 부탁해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9%대 하락이었고요. 어제 이제 4,000원 뚫고 올라갔다가 오늘 바로 다시 3,900원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데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청자님이 5,8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요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이 고점 근처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고 올해 여름에 아마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여름에 매수하시고 지금 하반기 내내 이 종목 때문에 많이 속 끓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뭐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좀 큰 그룹사 자회사로 있는 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회사가 좀 갑자기 좀 많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이게 최대 주주가 효성그룹 쪽이에요. 효성화학이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그쪽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자,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꼭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되게 좋을 때 같으면 뭐 조금 뭐 영업이익이 좀 줄어도 나중에 성장하겠지. 뭐 이런 논리들. 그리고 그 돈의 힘으로 시중에 돈이 막 이렇게 많이 풀려 나왔을 경우에는 뭐 성장을 못 하더라도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들, 뭐 올해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연준에서도 돈을 회수를 했고 금리도 우리나라 금리, 뭐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압축이 되는 게 좀 뭐랄까, 이 꾸준히 움직이려면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은 종목들, 그러니까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재작년에 2019년도에 한 163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돈을 벌었어요. 자,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81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을 벌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뭐 1, 2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버나 싶었는데 뭐 10억 영업이익 흑자 나고 11억도 흑자 났는데 3분기에는 31억이 적자가 났어요. 자, 그러면 1, 2, 3분기까지는 뭐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뭐 올해 4분기에 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장이 다들 좋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을 안 살펴보셔도 되는데요. 장이 조금 어렵고 지금 뭐 현재 같은 시장들,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5,800원대 정도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거를 올해 보유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때인지 2019년도인지 아니면 뭐 올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다는 개념이 단타 치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이때 올해 뭐 저때 7월 달 여름에 샀어도 나 올해 갖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 뭐 현재 상태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때 한번 좀 급등을 한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뭐 이때는 털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투자 습관 자체가 약간 좀 잘못되신 겁니다. 쫓아가신 거예요. 주가가 이미 단기간에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2220원에서 59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5800원에 쫓아가신 거니까 이거는 투자 습관이 되게 많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많이 너무 힘들다, 급등락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그래요, 이런 종목들이. 자, 지금 뭐 소형주죠. 지금 현재 이게 시가총액이 11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형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의 특징은 급등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급하게 올랐다가도 또 급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자, 이런 급등락하는 것들이 조금 힘드시면 이 작은 종목들 말고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뭐 1조대나 뭐 조 단위 이상 넘는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 뭐 한 이틀 동안 조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음선을 강하게 좀 이렇게 아래로 강하게 좀 음선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더 추가로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주요 지지선을 조금 설정을 해드리면 뭐 하락하면 한 3,600원대 정도, 그 정도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뭐 얼마나 힘드시면 종목 상담 올려주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원하게 들고 계세요 이런 답변도 저도 좀 해드리기가 힘든데요. 왜? 실적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냉정하게 조금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하락했을 때도 3,6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는 4,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하셨다가 4,000원 이상대 정도 올라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게 너무 힘드시면 뭐 주식 투자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자고 돈 벌어서 기분 좋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정도로 매매를 하시면 요거는 상당히 좀 곤란한 거죠. 다음번부터는 어느 정도 좀 큰 종목들, 사이즈 좀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릴 수 없을 때는 저희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일단 이 종목 그럴 때는 또 눈 딱 감고 손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4,000원 근처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에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재필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의 미니 강의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자, 뭐 지금 이번 주가 저 옵션 만기 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미국 경제 지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뭐 이번 주가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에 동시 만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동시 만기 때가 오히려 변동성이 작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옵션만 만기일 때 그럴 때가 좀 더 변동성이 크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이 파생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뭐 굉장히 좀 12월물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는 내년 3월물입니다.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롤오버가 좀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러니까 12월물에서 3월물로 이렇게 포지션들을 넘기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진행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지금 뭐 오늘 얼마나 넘기냐는
미결작정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추정을 합니다. 근데 미결작정이라는 거는 선물이나 옵션을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해놓고 청산을 하지 않은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결작정이 어제 한 30만 4천 계약 정도 됐어요. 근데 오늘 24만 8천 계약이다라면 이번 12월물 같은 경우는 한 5만 6천 계약 정도를 오늘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정리를 한 그런 물량도 있고요. 3월물로 좀 넘어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12월물 되기 전에요. 지난 9월물에서 12월물로 넘어올 때 그때는 월요일이 한 미결작정이 한 29만 계약 정도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뭐 전월물 그때 미결작정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년 3월물로 롤오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롤오버가 빠르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만기 근처에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롤오버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대한 그런 걱정은 일단은 조금 좀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옵션 시장, 콜옵션 쪽을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콜옵션 매도의 매도분을 청산하는 그런 수급이 좀 나와줘야 의미 있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를 청산할 생각이 없죠. 자, 우측 화면에 가장 외인 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요. 요거는 그냥 HCS 보고 하면 한눈에 보고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매일 좀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만기 전까지 의미 있는 그런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는 조금 계속해서 드려왔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그때까지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얘기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고 나면 또 외국인들은 이 파생 시장에서 선물 그리고 옵션 쪽 이런 쪽에서 다시 판을 짜겠죠. 근데 이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매도를 쳐놓은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글쎄요, 내년 3월달까지도 지금 롤오버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매도 롤오버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썩 좀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이번 만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변동성들 이런 부분들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글씨를 조금 써놨는데 화살표가 있죠. 자, 위에 22평선 탄력 둔화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공교롭게도 만기까지입니다. 만기 날까지는 이 22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상승 탄력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고점을 넘기는 그런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탄력은 둔화가 될 거고 이번 주 목요일 만기가 지나고 나면 이 22평선 자체는 좀 아래로 꺾어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근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또 선이 하나 있죠. 요게 122평선입니다. 이 122평선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일 아래에 있는 거, 파란 선, 이건 62평선인데요. 62평선은 지금 또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참 재밌게 됐어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만기가 지나면 목요일 정도까지는 이런 모습이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조금 강하게 위쪽으로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즉 이동평균선이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22평선은 아래로, 122평선은 옆으로, 62평선은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당분간 한동안
주가 자체가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전에 같은 그런 급락은 없을 겁니다. 그런 급락은 없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좋은 시장, 뭐 랠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시장도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스권, 작은 박스권 요 정도로 보시고 뭐 크게 봐서는 저 22평선하고 62평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지금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경제지표도 그냥 나오는 거 한번 딱 보고 말면 제대로 한눈에 파가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다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이 원하는 물가는 2%대 물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 CPI에 있는 헤드라인 10월 달에 7.7% 나온 게 뭐 그렇게 2%까지 떨어지는 걸 원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는 PCE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PCE 중에서도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나 식료품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PCE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근원 PCE가 2% 될 때까지 좀 긴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근원 PCE는 지금 10월 달에 5.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이런 모습이니까 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도 요건 일부러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온 겁니다. 전년 동기 비해예요. 그러면 1월 달 정도에 나오는 PCE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 달 PCE는 그때도 벌써 5.2% 물가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PC 물가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맞을 겁니다. 연준이 파월 의장이 지금 가장 좀 머리가 복잡할 텐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이 물가 지표가 이렇게 둔화되는 거 이것만 봤으면 아마 저기서 연준통화정책회의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비농업 일자리 수 이게 26만 3천 건이 나왔는데요. 원래 거기서 처음에 예상치는 20만 건이었습니다. 전월에 26만 1천 건이었는데 이게 20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전월보다 많이 줄었겠지라는 그런 예상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전월보다도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3.7%로 똑같았는데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줄어줘야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연준은 좀 망설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 뭐 0.5% 이렇게 나올 거고 그냥 저기서 발언을 할 때, 연설을 할 때, 그럴 때도 그렇게 아주 센 발언도 좀 피하고요. 아주 좀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도 좀 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수렴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으니까 뭐 연말 연초 뭐 이럴 때는 대형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재료가 있는 뭐 CS 관련되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한 날짜가 11월 15일이더라고요. CS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덱스터 같은 종목들 벌써 50% 정도씩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재료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좀 찾아서 먼저 챙겨서 선취매를 한다라면 중소형주 쪽에서 좀 좋은 그런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요, 어려워요라는 댓글들 지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차차히 살펴보시고 또 전문가님께서 포인트들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시장들을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